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해 빈곤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국제부 김원기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죠. 앤서니 파우치 소장. 내년이면 미국에서 이 코로나19가 토착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현지 시각 16일 로이터 통신이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년이면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어들어 지금과 같은 팬데믹, 즉 대형 공중보건 위기가 아닌 엔데믹, 즉 토착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에 도달하려면 코로나19가 사회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전염이 낮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착병이 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될 것이고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지만 전염 수준이 낮아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착병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매직 넘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토착병에 도달하는 데는 백신의 부스트샷, 즉 추가 접종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화이자가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먹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의 코로나19 먹는 알약 치료제인데요. 화이자 자체 임상 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연말까지 이 먹는 알약 치료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알약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보건당국의 대응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이자의 이 먹는 알약 치료제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주 중 화이자로부터 팍스로비드 1,000만 명 치료분 구매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치료약일 텐데요. 자, 이 먹는 알약 치료제. 빈곤국을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국가에 좀 쉽게 보급돼야 될 것 같은데 화이자가 이 치료제에 대해서 복제약 제조를 허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는 현지 시각 16일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MPP, 즉 국제의약특허풀과 앞서 말씀드린 팍스로비드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들은 팍스로비드의 복제약을 제조해 전 세계 중저소득 95개국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AP통신은 이들 국가가 전 세계 인구의 5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화이자는 계약 대상 국가 중 빈곤국은 해당 의약품 생산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외 계약 국가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제조 기술을 공유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은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이번 먹는 알약 기술은 빈곤국의 제조를 허용해 대조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소식 알아보죠. 미중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는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고요? 네,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시각 16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출연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미중 정상 간 경쟁이 충돌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가드레일 보장을 위한 관여의 강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안정화에 관한 일련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 주석은 논의를 이어가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략적 안정화가 중국의 핵과 미사일 증강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한 단어라고 해석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똑같이 준비되어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려왔다며 미중 간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미중 간에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이 잠재적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 선수단은 파견을 하되 네.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나 내각 인사 모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공식적인 권고가 전달됐고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정상회담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을 무사히 넘긴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장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최악의 충돌을 피하자는 양국 간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인 올림픽 전면 불참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이란 절충안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김원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